네, 안녕하세요. 조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두서없이 생각해보는 최고의 사무실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31가지가 생각이 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한번 쭉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당연히 입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입지. 입지, 뭐, 사장, 그리고 직원, 그리고 고객들 모두가 만족하는 입지가 정말 좋을 거예요. 음. 입지는, 어, 그쵸. 입지가 다죠. 여기서 끝낼 수도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가격인 것 같아요. 가격. 최고의 사무실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내 형편에 맞는 사무실을 구해야겠죠. 내 월 평균 이 규모에 따라서 그 가격 조건에 맞는 사무실을 구해야 될 거예요. 너무 이제 좋은 사무실을 구했다가 나중에 그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진짜 사무실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고정비가 작으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작은 규모의 어떤 진짜 창고 같은 데서 시작을 해도 저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차고에서 시작하는 막 이런 거. 우리나라는 차고지가 있는 집이 거의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규모. 몇 평이냐 이런 것들인데 평수는 당연히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근데 너무 넓으면은 청소하기도 힘들고 이제 좀 약간 휑해 보이기 때문에 또 이걸 채워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 수 보통 이제 직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직원 수에 따라서 보통 한 2평 직원 수 곱하기 2 또는 이제 3평 이 정도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어떤 사무실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또 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화장실입니다. 특히 이제 여직원이 많다면은 이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화장실이 깔끔한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사무실이잖아요.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층이나 2층에 있는데 사무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층 이상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예, 이거는 이제 사장, 직원, 고객 모두한테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사장과 직원, 고객한테 모두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좀 약간 좀 좋은 동네, 특히 뭐 강남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있거나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만 있거나 둘 다 있으면은 굉장히 좀 가격이 비싸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그 일곱 번째 요소가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장과 직원, 고객들한테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이런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신입 직원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도 출퇴근이 일단은 편해야지 업무에 훨씬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이 정말 잘 되어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한 여부인 것 같아요. 네. 여덟 번째는 간판을 설치를 할 수 있느냐. 간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제 뭐 진짜 이제 벽에다가 다는 이제 네온사인 같은 걸로 해가지고 다는 그런 간판도 있지만 밖에다가 이제 길가에다가 세우는 이제 입간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구 앞에다 다는 현판 또는 이제 엘리베이터 딱 나왔을 때 그 앞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간판도 있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달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나도 거기를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미리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무실을 구하셔야 돼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는 사무실도 꽤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간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이 느끼는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신뢰도 같은 게 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간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이제 업종에 따라서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는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에어컨. 여름에 특히 이제 뭐 겨울 같은 경우는 난방도 그렇고 냉난방기 다 되잖아요. 요즘에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음.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도 좀 약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즘에 여름엔 진짜 덥고 겨울엔 진짜 춥죠. 이것도 중요한 요소고요. 열 번째는 냉난방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내가 이제 에어컨을 설치하는 거랑 별개로 이제 건물에서 냉난방 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지. 이게 있으면은
굳이 에어컨이나 어떤 냉난방기를 설치 안 해도 되겠지만 근데 또 이게 또 약할 수가 있어요. 약하면은 또 개별적으로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은 이거를 얼마나 그 가동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주말에 안 틀어줄 수도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주말이든 뭐 아니면 이렇게 밤에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6시면은 건물의 냉난방이 다 꺼져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처음 들어올 때 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11번째는 청소가 건물에서 이제 관리를 만약에 해준다라고 하면은 청소를 어디까지 해주는지 이제 복도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도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나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화장실은 아예 뭐 잘 관리를 안 해주는 데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도 이제 건물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12번째로 이제 야간과 주말에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임대료를 내고 이제 월 임대료를 내고 이제 사무실을 임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그 관리 때문에 뭐 주말이라든가 어떤 야간에는 셔터를 내리고 이제 쓰기가 좀 불편한 그런 사무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처음부터 좀 약간 내가 좀 야근을 많이 한다거나 주말에도 나와서 뭐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처음부터 좀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3번째는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그 내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손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건물주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내가 인테리어를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나중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면은 이게 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14번째는 방음이 괜찮은지. 예. 방음 안 되는 사무실은 정말 끝도 없이 방음이 안 됩니다. 밖에서 소곤소곤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내부에서 이제 저희가 뭐 얘기하는 것도 밖에서 막 쩌렁쩌렁 다 들리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음 여부 굉장히 중요하고요. 방음만큼 중요한 게 이제 15번째가 이제 채광. 네, 채광이 잘 되는지. 이게 창문이 아예 없이 이제 그 건물 안쪽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채광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환기랑도 약간 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채광 기본적으로 좀 잘 들어오는 게 좋겠죠. 하다못해 창문이 하나라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16번째는 식당이 있는지 여부. 예. 이거는 이제 사장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또는 이제 그 회사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주변에 식당이 없으면은 굉장히 좀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 뭐 밥 먹으러 나갈 때 굉장히 막 멀리까지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식당이 좀 많은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17번째는 이제 배달할 수 있는지 여부. 배달 어플. 딱 그 사무실에서 배달 어플 켰을 때 배달이 진짜 별로 안 오는 동네도 있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 요즘에는 배달에 대한 사각지대가 거의 없지만 배달이 안 되는 곳도 있고 이제 뭐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몇 개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18번째는 주변에 어떤 관공서나 어떤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련 시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세무서가 근처에 있고 또는 이제 우체국도 근처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19번째는 공원이 있는지 여부. 점점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 공원 같은 거 중요해요. 이제 보통 이제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밥 먹고 밖에 나가서 좀 이제 산책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공원이 근처에 있다거나 이제 어쨌든 산책로 같은 게 근처에 있으면은 굉장히 업무 만족도가 직원들한테는 특히 도움이 됩니다. 예. 밖에 나갔는데 산책할 데가 별로 없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20번째는 헬스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예, 진짜 뭐 보통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막 몸을 움직인다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24시간 하는 헬스장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또는 이제 사장도 마찬가지로 뭐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신의 컨디션 유지를 하기 위해서 헬스장 근처에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죠. 소소한 거예요. 예. 21번째는 건물 컨디션이 괜찮은지, 페인트가 좀 깨끗한지, 또는 이제 가끔 보면은
뭐 이제 한겨울인데 모기가 엄청 많은 건물도 있어요. 또는 이제 지하실에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화장실이나 뭐 이런 데에 막 좀 바퀴벌레 많고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괜히 좀 약간 동네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이제 강남 쪽에 오래된 건물들이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 모기 많고 바퀴벌레 많고. 아무래도 이제 좀 약간 최근에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관리가 좀 잘 되는데 오래된 건물이나 또는 이제 생각보다 임차료가 굉장히 싸다 이러면은 약간 좀 그런 거를 검사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네, 그리고 22번째는 이제 도로명이나 건물명이 어떤지. 이거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것까지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도로명이나 건물명이 굉장히 좀 특별하거나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내 업종에 맞는 건물명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이제 내가 하는 사업이랑 좀 연관이 되는 도로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객들한테도 좀 약간 어필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있었던 제 사무실이 어떤 메디컬 센터 이런 거였어요. 메디컬 센터인데 거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세무 업종은 그렇게 그 명칭이 중요하지는 않았는데 약간 의료용 기기 같은 거를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사무실을 굳이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의료용 기기 같은 걸 판매를 하는데 메디컬 센터라는 곳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음. 그런 경우에는 이런 그 건물명이라든가 도로명 같은 것도 좀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23번째 23번째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23번째 수도가 안에 들어오는지 여부. 예. 수도관이 그 사무실 안까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안 들어오면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물을 마실 때 무조건 생수를 사 드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수도관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끌고 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정수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업장에 이제 사장님 혼자 서 있다, 직원이 뭐 한 명 정도만 있다라고 하면은 생수를 사 드시는 것도 그렇게 문제는 안 되는데 직원이 이제 좀 약간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진짜 뭐 생수 엄청나게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사서 드시던가 아니면은 뭐 해야 되는데 좀 번거롭습니다. 정수기 두면은 굉장히 삶이 윤택해져요. 네. 그리고 24번째로 이제 건물주가 상주를 하는지 그리고 또 이제 건물주가 상태가 어떤지. 네, 이거는 뭐 보통 이제 건물주가 내가 그 임차한 건물에 같이 있으면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건물주는 그냥 돈 받고 이제 평소에 좀 관계없이 살다가 그냥 계약을 할 때라든가 또는 이제 계약 끝낼 때 그때 잠깐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이제 진짜 신경을 많이 써주고 좀 도움이 되시는 건물주도 대부분 있겠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 자기 건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조금이라도 뭔가 좀 하는 것 같으면은 이제 괜히 좀 신경도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미묘하지만 건물을 뭔가 나도 이제 임차료를 내고 이제 쓰고 있는데 신경이 쓰여요. 네,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25번째 경쟁업체가 있는지 이 건물에 내 경쟁업체가 있는지 이거는 근데 좀 약간 좋을 수도 있고요, 나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건데 고객분들 특히 이제 뭐 미용실이나 뭐 어쨌든 이제 좀 약간 고객군이 되게 겹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건물 자체적으로 동일한 업종은 못 들어오도록 이제 좀 막아두는 그런 건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딱히 이제 그 세무업종 같은 경우는 같은 건물에 똑같은 세무사 사무실이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약간 그 뭐냐 영업에 방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도움받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업종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이제 업종이 경쟁 업체가 있을 때 실제로 내 경쟁 업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상부상조할 수 있는 동종 업종으로서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음. 어쨌든 이게 동종 업종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특히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업종에 그 사무실에서 있었는데 그 사무실이 나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분이 나갔을까? 여기가 안 좋아서 나갈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여기서 잘 돼가지고 이제 확장하려고 나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슬쩍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는 이제 다른 데 들어가가지고 여기 업종에 누가 있었는데 물어보면은 되게 잘 알려줘요. 그리고 26번째, 이거는 이제 확장이나 축소를 가능한가, 축소를 할 수가 있는가, 이것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10평으로 처음에 계약을 했는데 그 옆에도 이 건물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10평에서 좀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옆에도 내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20평으로 바로 확장이 가능한지, 또는 이제 내가 20평으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욕심이 앞섰다, 그냥 절반만 쓰고 싶다 그래가지고 축소를 할 수 있는지. 이게 보통은 안 되는데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예, 건물주가 아예 그 한 층을 다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건물 자체가 다 자기 거일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게 이제 협상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7번째, 뷰가 잘 나오는지. 예, 층수가 높으면은, 또는 이제 층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딱 봤는데 뷰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1층이나 2층인데 사무실이 1층이나 2층인데 이제 창문이 그냥 뻥 뚫려 있어, 그냥 투명해. 그러면은 저는 약간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밖에서 이제 안에가 막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개인 정보도 많이 다루기도 하고, 특히 이제 야근도 막 혼자서 많이 하는데 괜히 막 이렇게 밖에서 너무 이제 좀 잘 보이거나 하면은 어떤 프라이버시 같은 게 좀 안 지켜지는 느낌도 들고 해가지고, 이런 뷰가 이제 내가 밖을 보는 뷰, 또는 이제 밖에서 안을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28번째인데요. 온수가 잘 나오는지. 예. 겨울이 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온수가 잘 나오는지. 여름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겨울에 진짜 온수 안 나오는 건물은 힘들어요. 진짜 손 한 번 씻고 오면은 손이 막 덜덜덜 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온수 잘 나오는지 이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9번째, 이것도 굉장히 소소한데 화장실에 휴지를 잘 갈아주는지. 이거 진짜 신경 안 써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를 내가 직접 가서 뭐 휴지를 다 채워 넣는다던가 이게 필요한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음, 정말 중요하지 않은데 되게 소소하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는 것들이니까 실제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리스트예요. 이제 30번째로 화장실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화장실 얘기인데 변기가 물이 잘 막히는지, 또는 이제 가끔 이제 물론 이제 화장실이 공용으로 쓰다 보면은 막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쉽게 잘 뚫리는지,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내가 못 쓸 때 주변에 이거를 대체할 만한 다른 화장실이 진짜 가까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진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팁 같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1번째인데 이제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하는 분위기인지. 예. 흡연실이 따로 이제 마련된 그런 사무실도 있기는 한데 약간 좀 관리가 안 되는 건물 같은 경우는 그냥 건물 안에서 이제 흡연을 하는 그런 분위기의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또 이제 복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좀 약간 그 상가에 노래방이나 유흥 시설 같은 게 같이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사무실을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뭐 복도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그런 것이 좀 신경이 쓰인다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것도 좀 약간 고려해 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진짜 막 두성 없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진짜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제일 길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만약에 더 추가가 되거나 또는 이제 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영상을 혹시 또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때 더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리스트는 혹시 뭐 누군가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 아래쪽에다가 제가 잘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요. 사실 이제 사무실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장님 마음에 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발품 좀 많이 팔아야 될 거예요. 근데 사장님 마음에 드는 거가 딱 있어요. 예.
제가 뭐 이렇게 31가지를 막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다 필요 없고 난 여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사무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좀 약간 입주 시기도 맞아야 되고 왜냐면 이제 딱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내가 한 달 이내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만 보여주지 내가 뭐 한 3달 있다가 또는 이제 한 반년 있다가 들어갈 것 같아요 하면은 안 보여주죠. 네. 빨리 이제 건물주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 같은 것도 좀 잘 맞아야지 내가 원하는 그런 컨디션의 사무실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도 도움이 되시라고 이 리스트 잘 올려드릴 테니까 잘 쓰시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이상 조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